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그런 고민을 또 해보고, 아마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차 산업이 열리면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스타트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그 높은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역 레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이해도에 맞춰서 방향성을 갖고 가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지금은 아이디어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만 하나 있으면 뭐 정부든 민간이든 뭐 VC든 다 투자를 해주고 자본을 대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비상장 기업으로서 1조의 가치라는 게 유니콘인데 우리나라 현재 14개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토스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쿠팡, 이런 것들이 다 유니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경영에서 디지털 경영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과거에 어떤 1조 매출을 달성하려면 한 20년,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게 그 유니콘이 되는데요, 5년에서 7년 된다 지나면은 이게 유니콘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 바로 속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의 충격. 세 번째, 범위입니다. 첫 번째, 이 속도가 이 아날로그의 올드 피플들이 영 피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모든 게 디지털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드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은 이 모바일이나 뭐 맥북, 애플 이런 걸 잘 만질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이 극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잘 못하면 기업이 도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려면 스타트업을 한다, 기업이 사내벤처를 만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이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부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업을 하면 처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방형 공간, 그리고 독립사무실, 이런 걸 코워킹 스페이스나 인큐베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를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길라잡이들을, 멘토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금을 대주는 뭐 10억, 50억, 100억 이상을 대주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를 띄우면 이 물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부든 민간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창업이 과거의 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 자본주의라고요. 내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해서 인생 교육도 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이 기업가 정신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가장 약한 게 어떤 걸까요? 약점이 뭐가 있다? 기업가 정신 키워드를 나열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딱 하나 핵심적으로 모아지는 게 바로 도전과 열정. 이제 전 세계는, 특히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경력은 다 누구든지 갖출 수 있는, 누구든지 하면 다 갖출 수 있는데, 이 절박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 일을 해내죠. 결국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추진력도 있고. 그걸 우리 창업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 분포 현황입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를 보시면 서울, 경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창업 생태계 지수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뭐 정말 20대 80 법칙인 것 같아요. 팔레토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한 20%는 굉장히 탁월한 엑셀러레이터들입니다.
그런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손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스타트업들이 빨리 성공하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훌륭한 파트너를 통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영역의 창업 지원 생태계는 굉장히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도 많습니다. 네이버, 롯데, SK, 한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아이디어를 기업의 사회 공헌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재단도 사실 이제 3년이 이제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한 50대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50대 1의 경쟁률을 3번이나 다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몰렸고 실제로 저희들은 이런 보시는 이제 스타트업들과 한 13개 정도의 기업들과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돼야 뭐 세금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낮추고 하니까 이런 창업에 전 역량을 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시대 때 투자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은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10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총 3억 달러에 그 한 3천억 이상 투자한 인베스터들이 투자한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컨슈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제일 수혜를 본 게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언택트 서비스입니다. 맞죠? 이 온라인이 이제 언택트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 이런 쪽이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 세컨 그 디스트리뷰션 커머스라고 해서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딜리버리 이런 서비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쿠팡이 뭐 나스닥에 100조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쿠팡이 더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쿠팡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이번 11번가에서 아마존도 지금 이제 링크가 됐죠. 그렇듯이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뭐 토코피디아라든지 인스타카트라든지 뭐 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이거는 바이오는 여러분 이게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방의학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그 로컬 비즈니스 그 골목 상권을 건드렸다.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이제 핀테크가 있습니다. 이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아까 페이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러 가지 토스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런 핀테크 업종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보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런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사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미래는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결국 AI가 이제 주도할 거잖아요. 이제 미래는 이제 AI 시대가 됐고 그리고 로봇이 이제 우리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그 모든 밑단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데이터 솔루션이나 AI, DNA, 데이터 아날리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ICT, VR, AR 이런 핀테크, 메타버스 요즘 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선전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프로테크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 올랐지만 이런 프로테크 그런 부동산의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게임 미디어 이건 당연하죠. 요즘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OTT 서비스라든지 우리 어른들도 다 좋아하죠.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도 이제 곧 11월 달에 또 진출한다 그러고 넷플릭스 거의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숏폼이 굉장히 인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어떤 전체를 다 이렇게 딱 그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어떤 비대면 서비스 투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언택트 서비스가 굉장히 뜨거워진 거죠. 굉장히 어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를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봐야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어떤 비대면 서비스 투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언택트 서비스가 굉장히 뜨거워진 거죠. 굉장히 어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를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스타트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누구든지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걸 파트너를 뭐 엑셀레이터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바로 AI 시대입니다. 뭐 빅데이터, 데이터 이런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와 DNA 기반 스타트업의 부상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추세가 이런 정책 트렌드를 잘 맞춰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알다시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이 뭡니까? 그러니까 D 데이터, 그 N 네트워크, 그 다음 AI, DNA 이 부분을 근데 이 DNA 풀뿌리가 다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럼 스타트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거를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시면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 슬라이드를 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신 기업이 됐는데 아직도 교육 현장은 19세기 교실, 20세기 교사, 21세기 학생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다 동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학교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학교부터 빨리 바뀌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대학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서치 유니버시티에서 안트레프리너십 유니버시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대학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대 자퇴하고 뭐 미네르바 간 애들도 있고 뭐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이제 뭐 하느냐? 100% 온라인 교육이고 그리고 7개국에 물론 오프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있습니다. 7개국 7개 도시를 돕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양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하는 그 학교입니다. 이게 근데 뭐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이제 대박이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 6년 전에 지켜봤고요.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이 이거를 사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내년에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대학의 교육의 문제점과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오토 학습 플랫폼을 동시에 가져가고 안트레프리너십과 테크, 글로벌을 연합해서 전 세계 9개국 12개 도시를 턴 어라운드 해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파트너들과 손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이 한국에 처음에 6개월 머무르면 그 다음 이제 다른 국가로 가서 제가 이제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국가에 가보니까 제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학기 때는 어쨌든 이런 그 전 세계로 나가기 전에 언어, 문화, 역사 우리가 방문할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양한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국가에 뭐 베트남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베트남에 가면 기숙사는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해서 고정비를 주고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 벚꽃순으로 문 닫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서울로 와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정비를 우리는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클래스룸은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국가마다 정부 그 국가 기업의 어떤 민간 엑셀레이터 그리고 현지 대학 그리고 코트나라든지 무역협회 실제로 저희 무역협회하고 지금 손을 잡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다양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메타버스가 인기인데 우리도 이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서 테크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무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초연결과대 그리고 이런 Z세대들의 어떤 욕구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열광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인크래프트가 뭐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뭐 1억 6,400만 지금 한 2억 명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이게 이제 1억 8천만 2억 명 가까이 지금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하려는 한 이유는 이렇게 그 청소년층, 그 청년층, 그리고 고령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니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메타버스 대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글로벌의 어떤 글로벌 혁신이 있는데 스탠포드 2025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새로운 대학의 모델의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칸틱 스쿨이라는 미국은 이제 모바일 대학의 어떤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MBA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위를 주지 않는 싱귤리티 대학도 있습니다. 나사하고 구글이 후원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뭐 기업이 구글이 인정하는 대학 학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대학의 어떤 교육이 이제 부족하다. 실질적인 우수한 글로벌 기업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